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공여고 1학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번 5월에 사서교사로 교육 실습을 나오게 된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이시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학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성공여고의 열린 도서관 이용 교육을 진행하려고 해요. 다들 아직 도서관을 아마 사용해보지 않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열린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줄게요. 나중에 등교를 하게 된다면 이 영상을 토대로 도서관을 잘 활용하고 자주 이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이 제가 진행하는 이용 교육을 통해 꼭 달성했으면 하는 학습 목표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말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이 흔하게 생각하는 간단한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 책을 대출 반납해주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과 의의에 대해서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KDC와 도서기호를 이해하고 이것을 이용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열린 도서관에 와본 적이 있나요?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1학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첫 번째로 열린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다 같이 열린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대해 보고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요. 열린 도서관은 이렇게 3층에 도서관 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입구로 도서관을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앞에 사서 선생님이나 우리 도서관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도서부인 서랑 친구들이 도서 대출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 바로 왼쪽에는 이렇게 생긴 카페가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는 특별하게 사서 선생님께서 카페를 작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카페에서는 커피, 에이드, 핫초코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다들 등교하면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페에서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과 함께 커피를 사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더 들어와서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생긴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프로젝트실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빈 공간이 아닌 여러분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하게 되는 공간이니까 만약에 학교에 등교하게 된다면 익숙해질 공간일 거예요. 사서 선생님만 수업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서 선생님과 다른 교과 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문화 공간이에요. 우리 열린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가 아닌 여러분들이 놀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놀고 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편하게 잠을 자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온돌방 바로 앞에 있는 피아노를 치면서 놀아도 돼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들 편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쉬고 싶고 놀고 싶으면 도서관으로 오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이번에 소개할 것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새로 리모델링을 진행한 4층 공간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4층 도서관에 들어와 보고 되게 놀랐어요. 학교 도서관 시설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교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 개의 노트북이 책상마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고 교사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비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공간은 북카페라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카페처럼 여러분이 요새 자주 가는 스터디 카페처럼 정말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북카페의 중간에는 역사, 지리교과 관련된 보드게임이 있어서 해당 수업에 사용하거나 여러분이 즐길 수도 있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실인데요. 3층에도 프로젝트실이 있었지만 4층에도 이번에 새로 생긴 프로젝트실이 있어요. 공간이 되게 넓어서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4층에 책들이 사회과학과 역사, 지리 그런 교과에 대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나 지리 교과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열린도서관의 공간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해요. 여러분은 학생 때부터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굉장히 자주 봤을 텐데요. 혹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이 여러분한테 어떤 공간이었나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학생 때에는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고 조용히 책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단지 혼자서 조용히 책만 읽는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유기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하거나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도서관에도 게임을 하기 위해 다양한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온돌방 같은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죠. 이런 의미에서 도서관은 여러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저는 도서관은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때에 맞춰서 변화하고 다양한 장소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 프로그램이나 수업을 위한 장소, 대상은 학생들이 될 수도 있겠고 마을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고 교사들이 될 수도 있겠죠. 디지털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원래도 노트북도 있었고 그 외에 디지털 기자재가 다양하게 있었지만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노트북도 새로 많이 구입했으니까 더욱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겠죠. 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질문하고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는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서교사의 업무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책을 제출하고 반납해 주거나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읽을 책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관리라는 보수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책을 들여오고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전부 합쳐서 장서 관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사서교사의 업무가 이렇게가 전부일까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업무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사서교사에게 있어서 이 외에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떤 것이 될까요? 사서교사에게 있어서 다른 업무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기 써있는, 왼쪽에 써있는 거, 오른쪽에 써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는 책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다른 교과 교사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마을 공동체와 학교를 연결해주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안에 있는 다양한 기자재나 교수 매체를 제공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 우리 도서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인 마을 협력에 의한 진로 체험이에요. 이거 말고도 마을 사람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공여고 열린 도서관만 유일하게 처음으로 학교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 지도에 실리기도 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위해 도서관에 왔을 경우에 원하는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료를 찾는 방법에는 청구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청구기호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책 등에 있는 라벨에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진과 같은 청구기호는 숫자로 되어 있는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분류기호는 한국 십진분류법 KDC라는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고, 도서기호는 저자 이름과 도서명을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 개씩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분류기호에 사용되는 분류법인 KDC에 대해 간단히 알려줄게요. KDC란 모든 도서들을 그 주제에 따라 크게 10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10가지로 세분한 분류예요. 번호는 주제에 따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00 총류부터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까지 있어요. 만약 책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철학과 관련된 주제의 자료를 다양하게 찾는 거라면 100번대의 분류번호의 위치를 찾아가서 보면은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겠죠. 우리 열린도서관의 경우에는 현재 300번 사회과학과 900번 역사, 지리 주제의 책들은 4층에 있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4층에 있어요. 나머지 주제의 책들은 모두 3층에 있습니다. 혹시 총류라는 000의 주제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곳에는 특정 주제에 분류할 수 없는 자료들을 모아놓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속하는 주제는 컴퓨터나 백과사전 등이 있어요. 그러면 도서기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도서기호는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분류기호 밑에 있는 글자로 구성된 기호를 말해요. 이런 기호는 우리 도서관의 경우에는 저자명과 도서명 첫 글자를 따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과 같이 검사님의 속사정이라는 책은 저자명인 이순혁과 도서명의 첫 글자인 검을 따서 이순혁 검이 되겠죠. 우리는 이런 분류기호와 도서기호가 합쳐진 청구기호를 통해서 서가에 있는 책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예시를 통해 간단한 퀴즈를 풀어볼게요. 이 책의 도서기호는 무엇일까요? 아까 도서기호를 만드는 방법은 저자와 책 제목의 첫 글자를 합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정답은 김경욱과 이야기 러시아사의 첫 글자인 이가 붙어서 김경욱 이가 도서기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자료 찾는 방법 두 번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학교를 못 와서 실제 도서관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다들 모르죠. 그거는 지금 상황으로서 정말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우리 학교 도서관도 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다음은 실제로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금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자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흥국여자고등학교를 입력한 다음에 흥국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해당 홈페이지에 열린도서관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에 송곡여자고등학교 열린도서관을 한 번에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사진과 같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열린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간 경우에 자료 검색을 하려면 해당 홈페이지의 통합 검색에 자료의 이름이나 저자, 관련 정보들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해서 자료를 찾는다면 이 도서를 빌리기 위해서 열린도서관에 실제로 있는 자료인지 즉 소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검색해서 나온 도서 기호를 통해서
실제로 도서관에 와서 자료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전에 말한 방법 외에도 자료 검색에 들어가서 찾는 방법도 있고, 주제로 먼저 세분한 다음에 자료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국 문학을 주제로 하는 도서를 찾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제로 찾기를 들어가서 800번대인 문학을 클릭해서 한국 문학으로 들어가면 한국 문학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나오죠. 여기서 더 세분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료 검색을 통해 검색할 때는 무조건 제목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거나 저자를 그대로 써야지만 검색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자료를 찾는 데 효율적인 사이트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열린 도서관 홈페이지는 자료명이 아니라 주제어를 통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 외에 간단한 팁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초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조건을 걸어서 더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제어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의 예시를 보여줄게요. 먼저 만약에 인종차별을 주제로 다룬 책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치면 다음과 같이 도서명 자체에 인종차별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또 두 번째로 다문화를 주제로 한 책을 찾고 싶은 경우에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문화를 치면 이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책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송곡여고 열린 도서관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이 놀다 갈 수 있는 좋은 휴식 공간, 놀이 공간, 심지어는 학습 공간까지 전부 가능하니까 다들 등교하게 된다면 활발한 이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육실습생 이시은이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